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게 단순화시키면 진짜 사람의 효율성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 같아. 그게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공부법 책에 보면 그거 있거든요. 제가 뭐라고 썼냐면 나는 왜 인생을 단순화시키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써놨어요. 거기 뭐가 있냐면 내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나고 능력치가 별로 안 좋게 태어났어. 그러니까 능력치가 좋아. 사람마다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100에서 출발하고,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해. 100m 달리기 0에서부터 100이야. 누구는 90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곡 같은 사람은 90에, 용수는 한 번 보면 외운다는데? 외우고 이해하고라고 나와요. 한 번 보면 외우고 이해된대. 가나제바라고 하는 사람은 3번을 봐야 외우고 이해한대. 우리는 100번 봐도 용어 단어 생각해봐. 100번 쓴다고 외워져?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스캔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인생에는 스캔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런 사람 90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도 그렇다니까. 머리도 그렇고 외모. 요번에 지금 차은우 뭐 이렇게 나왔잖아. 그것도 걔는 90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웃어만 주면 돼. 살면서 손 한 번 흔들어주고 웃어만 주면, 야, 인생이 이러면 100억이야. 우리는 생 지랄을 해가지고 뭐라도 해보려고 발악을 하는 거고. 200억 세금 저도 내고 싶어요. 나 그런 세금 좀 내봤으면 좋겠네.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삼성 그 상속 받을 때 몇 조 세금. 나 내고 싶다. 그런 세금. 나는 90%도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이야. 야, 9조 내가 세금 낸다. 1조 남겨주면 내가 9조 세금 내지. 그러니까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다 달라. 90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10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마이너스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것 때문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식으로 밸런스 조정을 해놓고 이따우가 말이 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는 차은우고 누구는 포대화상이야. 야, 씨. 야, 이거 되겠어? 아니, 몰라. 저는, 나 차은우 사실 뭐 노래하는 거나 연기하는 내가 본 적이 제대로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슈화 되면서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또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렇지 않나? 잘생겼잖아. 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연기 잘 못해도 돼. 그냥 나오면 돼. 그냥 보고 있으면 행복하다니까. 굳이 거기서 연기까지 잘할 필요 없어. 연기는 이제 전원주나 이런 분들이 잘해야지. 아니, 그런 거지, 뭐. 왜 연기를 잘해? 이미 깔려 있는데. 제가 얘기했잖아. 세공을 정밀하게 하고 막 이런 거는, 그런 거는 목각 같은 거 깎을 때 세공 참 열심히 해야 돼. 금은 세공할 필요가 없어. 금은 세공 대충 해도 된다. 그래도 목각 세공 연락에 한 거보다 비싸다. 인생이 그런 거야,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타고날 때 재산 차이도 있고, 지능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외모 차이도 있고, 이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해놓고,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나는 왜 신을 믿지 않는가? 내가 여기서 태어났잖아? 그럼 나는 신을 믿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신에게 선택받았잖아. 아니, 그렇잖아.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천국 가고 싶어 하신대. 근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집에 태어나니까 재벌집에 태어났지. 그래서 뭐 크게 뭐, 게다가 또 그 앱스타인 그 스토리에 보면 또 젊은 애들하고 놀아나고 마누라도 여러 명 있고 뭐 다 해봤잖아. 세상에 뭐
전 세계를 상대로 약간 양아치 짓을 또 해보고 진짜 이렇게 지팔 지흔들면서 사는 사람도 있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잘 하잖아. 그런 조건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나는 신에게 선택받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유명한 그 귀때기 사건, 저격해서 귀때기 사건, 그게 자기가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당신 판단이래. 영감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대. 그럴 수도 있잖아. 총알이 날라왔는데 귀때기를 스치면서 또 얼마나 관종이면 그때 또 팔을 들고 막 박정희 대통령 그때 예전에 그 김신조 보면 총알이 날라오니까 단상 밑으로 숨었다. 장군 출신도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민간인이 총알이 날라오는데 손을 치켜들었다. 야, 그 대단한 거요. 그것도 영감님이 얼마나 관종이면 순발력 진짜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태어나면 나는 신을 믿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쯤에서 이거 신을 믿어도 되겠나? 우리 집이 안 망했으면 내가 신을 믿었을 수도 있다. 근데 갑자기 저 중동 놈 이스라엘 놈들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면서 석유파도 다 날렸고요. 그래서 태어나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중학교 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 나는 도저히 쟤네를 못 이기겠다. 같은 반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반의 애들도 지금 못 이기겠는데 내가 그때도 하위권이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근데 우리 아버지 말씀으로는 노력하면 된대. 안 되던데. 안 되던데. 더 열심히 하래. 쟤는 농구하고 댕기는데도 내가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니 쟤는 열심히 해. 나보다 훨씬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납득이 된다니까. 제가 나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근데 걔는 농구하고 댕겨. 근데 걔는 상위 클래스거든. 나는 농구 안 했는데. 그런데도 바닥인데.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했다. 이길 수 없다. 이거는 이미 공정한 경기가 아니다. 나 그때 그 생각을 했어. 그리고 불교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네가 있으면 공정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은 똑같은 출발선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차은우나 만수르를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그거 열심히 노력해서 적금 넣어봐라. 만수르 이기나?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만수르 이기려면 진짜 자수성가로 하면 진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한 명 있는 거지. 한 명. 그지? 만수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자수성가용을. 야, 근데 일론 머스크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봐봐. 기업을 몇 개나 운영하고, 거기 또 바람 피고 애 낳고, 바람 피고 애 낳고, 그 사이에, 그 짬이 없어요. 야, 참, 바쁘지, 진짜. 아유. 게다가 위고비 맞고 또, 그런 거 나오잖아. 다 언론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 됐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왜 이런 차등이 존재하는가를 전생에 어떤 에너지가 어떤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선상 속에서 이게 이제 있는 거죠. 마치 제가 그 생각 많이 했거든. 바다에서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물을 보면 물길이 이렇게 쫙 흘러가는 게 보여. 바다 안에서 물이 흐르는 게 보여. 어떤 때는. 그리고 그게 안 섞이는 것도 보여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어떤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좀 좋은 흐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게 이제 선업을 쌓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악업을 쌓은 사람은 이제 또 좀 꼬라박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흐름이 왔다고 그래도 이걸 이제 반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꼭 반전되느냐, 바닥이면 꼭 반전되느냐, 바닥인 줄 알고 들어왔더니, 거래정지 상폐되는 경우도 있죠. 이거 바닥인 줄 알고 조금 먹으려고 들어갔더니 거래 정지가 뜨네. 이게 뭔가 싶은,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저한테 누가 그러더라고. 개인이 들어가가지고 거래정지 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요즘도 거래정지 먹는 종목이 있나요? 아니 저한테는 의외로 그런 것도 보살님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약간 이런 쪽에 아는 소리 하잖아. 몰라. 근데 사실 잘 몰라. 근데 그냥 건너머 가지고 아는 소리 하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더라고. 알면 내가 그거 하지. 어, 여기서 기도비 받고 있겠냐? 그게 훨씬 더 큰데. 어,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삼성도 나 삼성 망하는 줄 알았다니까. 어떠니 뭐 두 배가 올라가지고 두 배 이상 오르고 뭐 어쩌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용 회장님이 난리 났다고 비상체계 뭐 선언하고 뭘 했었어요. 어, 그리고 뭐 TSMC에 밀리고 뭐에 밀리고 뭐 반도체 공장은 새로 지었는데 돌리지도 못해요. 일감이 없어서 뭐 그렇게 뉴스에 나왔었어. 어. 그리고 삼성이나 제가 현대나 이런 데를 그렇게 별로 대단하게 안 보는 이유는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서 전 세계 1등만 살아요. 1등만 살아. 그러니까 압도적 1등이 다 먹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대단한 기업들은 그러니까는 검색하면 그냥 구글이 다 먹은 거야. 전 세계를 다 먹는 거야.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하는 게 저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하는 게 위성을 쏴가지고 전 세계 통신을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위성에서 이제 때려버리면 그게 조금만 이제 설비가 갖춰지면 그냥 핸드폰으로 하면 이제 기지국이고 필요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쏴버리면 속도만 나오면 그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럼 SKT고 뭐 저거 다 날아가는 거야. 왜 대량이 돼버리면 어,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단가 때려 낮춰버리기 시작하면 저거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런 지역에 있는 것들은 다 날아갈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전기차가 지금 저렇게 죽쓰고 있지만 자율주행이 성공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휘발유차는 바로 끝입니다. 자율주행이 딱 꽂히는 순간 휘발유차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전체를 다 먹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먹는 게 지금 현대 사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나 삼성을 제가 약간 찌리하게 보는 거는 약간 2등 느낌이죠. 1등이냐? 1등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나중에는 하청업체 비슷하게 오다 떨어지는 일만 하다가,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만 하다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현대 사회의 지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 먹는 시절이 1등이 다 먹는. 압도적으로. 예전에는 1등이, 그러니까 소주 시장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어디는 경월, 뭐 어디는 금복주, 뭐 어디는 참이슬 뭐 이래갖고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다 풀려버리면 이제 한 놈이 다 먹는다고. 딱 그런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우리 반에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전교에서는 내 위치가 있냐? 난 중학교 때 내가 그 생각했다니까. 그래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복권 샀다고. 그래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거는 주택복권이다. 그때 주택복권이에요. 로또 나오기 전에. 내가 복권을 샀었어. 계속 샀더니 되겠어? 그게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해서 그 복권을 샀냐면 그냥 경쟁으로는 못 이기겠다가 제 판단이었었어요. 그 나이에 그 판단을 했다니까. 한 열대 살에 내가 그 판단을 했다니까. 그래서 복권을 사서 반전을 해야겠다. 그때 주택복권이 연식이 3천만 원이었어. 두 장 이렇게 붙어 있는 거 3천만 원. 괜찮았어요. 열심히 샀는데 안 됐죠. 안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반전시킬 수 있을까? 그때 나름 고민을 많이 했다니까. 그때 마지막 고민이 뭐였냐면, 그때 생각한 게 뭐였냐면, 그게 공부법에 나오는 그 얘기예요.
의식주나 생활이나 사고방식을 단순화시켜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낸다. 나는 10밖에 없지만 이 10으로 90은 못 이겨도 한 70 정도는 이길 수 있겠다. 그거의 최대 효율성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비자에 보면 그 얘기를 제가 그 책에서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적어놨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제후하고 이게 효율성 문제거든요. 결국 왕하고 쉽게 말해서 재상하고 말 경기를 해요. 말 경기를 해. 근데 여기서 말 세 마리를 내보냈는데 1, 2, 3 이렇게 내면 3대 0으로 왕이 이긴대. 3대 0으로 이긴대. 당연한 거예요. 왕이 더 좋은 거 갖고 있겠지. 최상급을 어떻게 재상이 가졌겠어. 근데 재상이 너무 지니까 나중에 저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책사한테 물어봅니다. 책사가 뭐냐면 약간 제갈량 같은 사람.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길까요?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이겨? 그건 불가능한 거야. 하지만 짱구를 굴리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등과 이 1등이 부딪혔을 때 너는 무조건 져. 이 2등과 이 2등이 부딪혔을 때 지는 거고 이거 당연히 지는 거야. 그렇게 부딪히지 말고 얘랑 얘를 부딪혀. 그러면 네 말이 이긴다. 이 사람 것도 좋은 거예요. 2등은 얘가 갖고 있는 거니까 얘를 얘랑 부딪히고 얘를 얘랑 부딪혀. 그리고 얘를 얘랑 부딪히면 여기서는 큰 차이로 지게 될 거야. 여기서 근소하게 이기고 대박으로 져. 그러면 3대 2로 네가 이겨. 똑같은 말인데 순서만 바꿔서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내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맞기도 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은 스토리는 어떠냐면 결국 이겼다요. 이렇게 해서 결국 재상이 왕을 이겼다. 경주에서. 근데 저 같으면 져줘야 돼요. 저거는 접대 골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이세돌 같은 분이 이세돌 알잖아요. 그 바둑 두는 분. 그런 사람이 접대 바둑을 둬요. 접대 바둑을 언제 두냐면 이제 뭐 바둑협회 후원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이 나타나면 그러면 그 이제 한 번 더 주는 거야. 바둑 이제 애호가니까 바둑협회 같은 데 후원하고 무슨 상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더 없을 거야. 왜냐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내가 사업 좀 크게 하면 내가 한 3억짜리 하나 대회를 만들어. 그러면 그 바둑협회에서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잘 두는 사람이라 한번 붙여줘. 근데 그 사람은 아마추어잖아. 잘해봐야 아마추어지. 아마추어와 프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마 다음에 아마 끝 프로 초 이렇게 하면 한 단계 차이잖아. 아닙니다. 이거는 넘어설 수 없는 차이입니다. 진짜야. 아마 골프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프로 학급하고 이거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 근데 그렇게 딱 두는데 보통 그렇게 둘 때는 고수랑 둘 때는 원래는 후수로 그러니까 선수로 두는 사람이 먼저 두는 사람이 집을 접고 둬요. 5.5집을 접고 두는데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페널티가 적용되는 거 먼저 두니까 까고도 그런데 이제 고수랑 둘 때는 그걸 평으로 맞춰줘. 그래도 절대 못 이겨. 그래도 절대 못 이겨. 뒤에 둔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못 이겨. 그런데 그런 접대 바둑을 둘 때는 그게 기가 막힌 거야. 이세돌이 지면 그거 상대가 이겨도 기분이 나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지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기면 너무 내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야. 이 새끼가 봐줬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세돌이 이겼어. 그러면 에이씨 그냥 둬본 것만 해도 영광이에요.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진짜 접대 바둑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화국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화국은 동점을 만들어.
그러니까 계산을 이빠이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그 계산을 쫙 맞춰서 50대 50을 정확하게 만들어내. 그게 접대바둑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거를 딱 해서 이제 그럼 잘 뒀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 사람이. 이해가 돼? 그래서 요게 이겨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겼다가 재상 잘린다. 재상 잘린다. 이거는 져주는 게 맞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때 그 생각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긴 하지만 이게 위험한 행동이다. 이게 위험한 행동이다. 그래서 근데 저걸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에너지를 몰았으면 작은 거라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게 별 볼 일이 없지만 돋보기에 모이면 종이를 태우듯이 그러니까는 빛이라는 게 별 볼 일이 없어. 그렇게 하지만 그 돋보기가 있으면 이렇게 모여서 종이를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효율성만 좋게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최대 효율성을. 나보다 더 돋보기가 큰 게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작은 게밖에 없어. 얘가 이제 훨씬 능력자로 태어난 거야. 하지만 얘는 초점을 잘 못 맞추고 나는 초점을 한 점에 쫙 맞출 수만 있어. 그럼 내가 먼저 태울 수도 있어. 단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짓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 가 제가 생각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무상계나 이런 데 나오는 내세 득작볼 금생에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 뭔가 좀 돼보겠다. 그 됐어.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그거 말고 지금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떻게 내가 상대를 꺾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효율성을 최대화시켜야겠다. 효율성을 최대화시킨다.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교하기 쉽지 않은 걸 하겠다. 남 안 하는 걸 하겠다. 왜? 남 하는 걸 하면 미천이 너무 쉽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제가 논문법 책 쓸 때도 그 얘기를 했어. 그때는 뭐라고 썼냐면 지도 교수가 잘 모르는 논문을 써라. 아니야. 지도 교수가 잘하는 걸 쓰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거든. 도움을 받는 건 맞아. 하지만 졸업을 못 한다. 왜? 네가 아무리 빡세게 해도 이 사람이 쓱 보고 문제점을 찾아내. 이 사람 밥 먹고 그것만 수십 년 했잖아. 그러니까 지가 몇 년 따라와 가지고는 그걸로는 역전을 못 시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 교수가 잘 모르는 내용을 하면 그것도 관심 가진 내용을 하면 안 돼.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려워져. 자꾸 트집을 잡는다니까? 눈에 보이니까. 근데 선생들이 바쁜데 약간 사이드에 있는 걸 하면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지도 잘 모르겠거든. 그럼 통과요. 알아서 잘했겠지.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야. 인생 그런 거야. 내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한 거야. 하나는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지금 이 상태로는 못 이긴다.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내 인생을 굉장히 담백하게 만들겠다. 담백하게 만들겠다. 또 하나는 약간 남 안 하는 짓을 하겠다. 안 하는 짓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뭔가 다른 반전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왜냐면 남 하는 걸로는 못 이기겠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상한 짓 해놓은 것들이 지금은 콘텐츠가 그때 우리 아버지 되게 싫어했다니까.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했다니까. 쓸모없는 거 저런 거 이상한 거. 그런데 되는 거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콘텐츠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날걸. 진짜 이상 야리한 것까지 다 이렇게 찝쩍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 나만큼 일주일에 많이 떠들면서 쓸데없이 여러 가지 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
야, 지금 내가 몇 년째 떠들고 있는데, 몇 년 떠들고 있는데,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때 개고생한 게 진짜, 참, 근데 그때 생각은 딱 한 가지였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미래가 없어. 그냥 봐도. 어, 그렇다고 뭐 집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아니, 우리가 못 사는 집은 아니었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우리가 망하긴 망했는데, 망했다가도, 그게 사업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지면 또 일어나요. 특히 자수성가형 사람들은 일어나. 그러니까 물려받아서 한 사람은 넘어갈 때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자수성가형 사람들은 상태가 안 좋아져도 또 일어나.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용돈이, 아니, 우리 학교 전체에서 내가 용돈이 제일 많았었다고. 어.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상황은 아니었어. 하지만 그 정도 재산 갖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내가. 그때 계산으로. 그냥 사는 거지. 이게 뭐 하는 인생인가. 어. 그때 이제 성관책진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스님이 목침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자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동그란 가래떡 같은 목침을 만들어. 그러면 자다가 이게 이렇게 굴른대. 그러면 머리가 이게 바닥에 쪄서 깨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이게 목침은 원래 이렇게 바닥이 좀 안정돼야 되는데 동그라니까. 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굴르겠지. 그러면 내가 잤구나. 내가 또 정신없이 이렇게 자고 있구나. 제대로 상태도 안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반성을 했대. 나중에 출가하니까 저래 와보니까 절에서도 별거 없어. 절에서 그지 같아. 상태. 뭐 별로 좋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탁 잘나고 천장을 보면 어, 야, 이렇게 거지 같은 삶이 있나? 맨날 나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어, 또 낙후돼 있어요, 시설이, 절이. 그래가지고, 이런 여인숙 같은 데서 이거 사는 것이 인생인가? 어, 나 그런 생각했었어. 어, 그게 어떻게 보면 튀어오를 수 있는 뭔가 동인이 되는 거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효율의 문제로 어느 정도까지 극복, 최강급을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최강급 잘 태어난 사람은 절대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그 정도까지는 못 이겨. 그런데 효율이 좋으면 엉간한 놈까지는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제가 저만큼 진짜 많은 선생님들한테 인문학 쪽에 저만큼 많은 선생님들한테 수업을 들어본 사람도 없어요. 그냥 생각을 해봐. 내가 학교를 도대체 얼마를 다녔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선생들도 뭐.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선생님들이 대단한 줄 알았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다 밑으로 보여. 다 밑으로 보여. 저도 한참 알로 보인다. 아유, 저 얼빙한 것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사실. 딱 보고 있으면. 아유, 이런 생각이 들지. 예, 딱 보이거든. 이게 짱구 돌리는 게 싹 보이거든. 음. 그리고 그거는 효율성이 이기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나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효율성하고 요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이 투지라든지 짱구 굴리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산 사람들이 그게 약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정도까지는 이겨. 그러면 진짜 천재적인 사람을 이길 수 있냐?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진짜 불교 공부나 하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 안 좋아. 머리 좋은 놈이 인문학 하겠냐? 머리 좋으면 의대 가겠지. 아니,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냥 약간 좀 들떨어지는 데서 잘난 척하며 사는 거지. 근데,
어, 다행인 건 그쪽으로 안 가면 돼. 내가 의대 안 가면 되잖아. 의대 안 가면 되지. 어, 그러면 의술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 하면 되지. 나는 의술이 아니고 주술을 하지. 주술을 하면 되지. 왜? 그래서 비교 판단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게 무슨 쩌리고 자시고가 없어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뭐. 어. 그러니까 봐봐.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저 차은우는 참 잘생겼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외계인이라고 생각을 해봐. 누가 잘생겼는지를 몰라요. 이게. 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 내가 유리할 때는 동일 판단을 적용하면 되고 내가 불리할 때는 비교 판단 없는 가치를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다. 인생이 행복하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내가 예전에 어떤 사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되게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었거든. 몇 번 만나다 안 만났어요. 나중에 만나면 자기 사업 얘기를 얼마나 귀야 막 피가 나도록 하시. 그렇다고 진짜 돈이나 감동적으로 많이 주면 내가 들어주겠는데 그렇게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살 그거를 판을 바꿔서 내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데 안 돼. 그 사람은 자기 잘난 척만 한 3시간을 해. 그래서 야 말을 못 하겠어. 자기가 뭐 성공한 거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해.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좀 이렇게 협박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거든. 협박은 뭐냐면 그렇게 성공한들 네가 몇 년이나 남았노 뭐 이런 거 살살 뭐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말이 빠르 뭐 말을 많이 하는지 뭐 안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절합니다. 안 만납니다. 씨. 안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사람이 전문 영역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 섣불리 끼어들면 미천만 드러납니다. 전문 영역에는 끼어들면 안 돼. 내가 뭐 알아야지. 그래도 스님인데 이렇게 딱 한마디 했는데 나는 생각하지 못한 걸 말씀하시는군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뭔 뜻입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면 가오만 다 무너지고 사람은 없어 보이거든. 아니 전문 용어를 얘기하는데 뭐 어떻게 해? 그래서 손절했어요. 아이씨 내가 얼마 안 받고 만다. 씨 내가 그럼 들러리 힘들어. 들러리 힘들어. 그래서 그게 인생 만족도를 높이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효율성을 갖추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보살님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거든. 공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 같은 사람도 하는데 네가 왜 못하느냐를 내가 얘기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머리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같이 살아보면 내가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쫙 이렇게 잡아가요. 그래서 효율성을 갖추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단수나 이상 없어요. 단수나 이상 없어. 그래서 저는 칸트 예전에 그 철학자의 길 하이델베르그 가면 있거든요. 독일에. 하이델베르그는 한국 사람들이 왜 가느냐? 칸트 때문에 가느냐? 아니요. 그냥 공항이 좀 싸서 프랑크푸르트 공항 가다 보면 그쪽에 경유 이렇게 그쪽이 좀 싸게 나가는가 봐. 그래도 언제나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해. 서유럽 가면. 그러니까 이제 공항 가는데 할 일 없으니까 그 칸트 철학자의 길 개뿔도 없어요. 가보면. 그래서 그냥 몇 번 좀 걸어가는 척 하다가 에라이씨 이러면서 그냥 사진이나 한번 찍고 나오는 정도? 저는 또 철학가니까 칸트 이런 것 좀 주워 들었잖아. 또 알지. 잘하느냐? 아니 잘하는 건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아는 거야. 다 이렇게 뭐 하는데 그 사람도 진짜 단순한 인생을 살거든.
단순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머리도 좋은 사람이 단순한 인생까지 살잖아요. 그럼 극강으로 끌어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단순한 인생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단순한 인생과 더불어서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 스팀 빼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같은 것만 살면 야 이거 또 차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 저 뭐야 기숙사 밥이 바뀌어도 영양사가 계속 식단을 바꿔줘요. 그런데 한 달에서 두 달 먹으면 애가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석 달째부터는 애들이 밥 먹으러 잘 안 가요. 기숙사에 자빠져 있어요. 밥 시간 돼도 안 가요. 어. 그래서 거기서 세이브되는 그 기숙사비가 엄청나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 프로테이지를 기숙사가 알아요. 그래서 음식량을 급격하게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달에는 뭐 예를 들어 쌀 10가마, 둘째 달에는 뭐 8가마, 셋째부터는 한 5가마 이렇게 줄여가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다 남겨 먹는다니까 이 기숙사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 걔네는 판단하고 있는 거야. 누적된 가치니까. 어. 그래서 똑같아. 그렇게 사는 게 가끔은 이렇게 한 번씩 환기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마치 기지개 켜듯이 기지개를 켜고 살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돼. 하지만 그 기지개를 켜면 시원하지. 그렇게. 그래서 제가 스님들도 막 절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약간 미쳐가요. 저는 괜찮아. 저는 단순하게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제가 동선도 똑같이 만들어요. 살면 걸어가는 동선도 거의 똑같이 만들어. 그러니까 월정사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는 동선도 똑같고 나오는 동선도 똑같아. 동선도 선택해서 안 움직인다. 다 단순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여갈 수 있어. 예. 아니 모질르면 어쩔 수 없어. 돈을 버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모질른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첫 번째는 절약이고요. 두 번째는 확장이에요. 확장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돈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절약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치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 방법. 그러니까 종잣돈 만들 때까지는 절약이고 그 다음에는 확장을 위한 투자지. 뭐 그렇다가 이제 한 번에 또 날아가면 또 절약해야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뭐 이러면 또 하는 거지 뭐. 뭐 아니 못 웃는 분 있어요 이 안에. 슬픈 분들이 있어. 아유 인생 그런 거거든. 재밌어. 그래서 스님들한테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대학원은 그 하루만 다녀도 돼. 그러면 꼭 가면 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 절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 일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하루를 빼서 학교까지 가면 또 멀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근데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왜? 그게 마치 그 압력밥솥에서 그 김 빼는 코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냅두잖아. 그럼 사람이 점점 좀 미쳐갑니다.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런 상황에서 안 미쳐갈 사람은 자기 관리가 엄청 잘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는 아마 독방 같은데 깜빵에 독방 들어가도 별 문제 없이 살 거다. 그래서 제가 무문관 이런 거 나한테는 되게 쉬운 걸 거다. 내가 그런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최고로 꼽는 게 그거거든. 인생 모식 중에서 최고로 꼽는 게 혼자 있을 때 즐겁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화합하는 거.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 인생 모식이거든. 그러니까 단절해 가지고 혼자만 있어야 돼. 예, 그거는 환자입니다.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서로 화합해서 즐겁게 지낼 수 있고 혼자 있으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최강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부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는 법다운 말을 하든지, 쉽게 말해서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성스러운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 닥치고 수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말할 거면, 이제 그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해라. 이렇게.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그렇게 살면 재미 더럽게 없어요. 재미 더럽게 없어. 원래 그 재밌는 말은, 어, 약간 과장도 들어가고 이래야 재밌어. 그거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재밌다. 어. 가장 대표적인 게 남자들 그 군대 얘기하는 거. 왜 그걸 거짓말을 하는지 난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 왜? 여자들한테 거짓말하는 건 내가 이해가 돼요. 여자는 그걸 안 겪어봤잖아. 근데 남자는 우리나라 남자는 진짜 용 빼는 사람 아니면 다 끌려갔어요. 어. 그러니까 다 상황을 알아 서로 간에. 그런데 구라를 쳐. 마치 뭘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그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 왜? 나도 가봤잖아. 똑같은 데 있었냐? 그건 아닌데 병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장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보량이나 이게 다 틀려요. 그래 뭐 비슷비슷한 거지 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라도 사나 경상도 사나 강원도 사나 뭐 그게 비슷한 수준이라는 게 비슷한 거지. 그게 뭐 얼마나 뭐 크게 뭐 차이가 있겠어? 어. 생활 수준이 차이가 있으면 재벌이지. 그럼 장교야 그거는. 장교나 뭐 별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일반 사병으로 갔으면 똑같지. 그러니까 중소기업 노동자야. 그럼 뭐 그게 큰 차이가 뭐가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 어. 거기서 거기지. 사는 지역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아. 그래도 듣고 있다. 왜? 재밌어. 원래 구라가 재밌어. 다큐는 재미가 없어. 그러려면 쓰는 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직한 거는 사실은 재미가 없고, 그래서 예전엔 말해도 그거 있잖아.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좀 흐려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들어서 내가 흐려지고 싶은 거야. 아유, 나 힘들어 죽겠어. 흐리기 힘들어. 흐리기 힘들어. 아유. 내가 고기 좀 키우려고. 자, 그래서 아니야. 근데 효율성과 단순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좋아요. 그게 왜냐면 번뇌가 없어져요. 번뇌가 없어져.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 음, 예전에 저는 그걸 봤어요. 저희가 형제가 많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아침에 도시락을 막 6개 막 이렇게 쌀 때가 있었어.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걸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싸. 그러면 이제 막 도시락을 2개씩 갖고 간다고. 그것도 도시락도 더럽게 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다 먹을 수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아. 어,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도 해보신 분 있고 다 아시잖아. 그 양은 도시락.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뭐 밤에까지 막 그 자습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뭐 예비고사 보고 본고사 보고 하던 아니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려서 봤지 우리 형들 그런 걸 봤지 상황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내가 옆에서 볼 때는 저는 잠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생각해.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거 도시락 싸고 밥하고 저게 보통 일이 아닌데. 나는 잠결에 들어도 그게 막 짜증이 나. 근데 얼마나 힘들까?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집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반복적이기 때문에 아마 힘들다는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 힘들다고 생각하면, 때려쳤겠지. 어, 그렇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왜 때려 못 쳐? 지금 요즘 때려치는 경우 많잖아. 어. 아니, 자식 버리고 가면 돼요. 자식 버리고 가면 돼. 왜?
자유를 찾았어. 이렇게 가면 돼. 여러분들이 그 정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 여러분들도 너무 또 동일 패턴으로 사는 것들이 그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고치라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치지만 그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선에서 사고를 쳐라. 그게 제가 얘기하는 혹약재현. 그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예요. 혹약재현.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지만 물 안에서 연못이 있으면 요 안에서 뛰지 이렇게 뛰어야지. 요게 이렇게 뛰면 골로 가는 거요. 그러니까 관종짓을 하더라도 용인되는 정도, 약간의 구설수가 생기고 그건 괜찮아. 너무 정직하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욕안 먹으려고 살려고 하지 마. 그건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욕 먹어도 돼.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욕이 배를 뚫고 들어오진 않아요. 어, 제가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아는데, 아유, 제 사주에 구설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 나는 그걸 즐긴다니까. 너무 이게 주기적으로 안 나오면 심심해요. 나는 원빈 같이 사는 사람들 내가 잘 이해 못합니다. 돈 좀 벌었다고 저렇게 안에 짱 박혀가 탁 살고 이렇게 이런 분들 약간 신비주의. 그렇게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뭔 차이야.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생지기가 있어야 돼. 약간 물고기 이렇게 예전에 그 낚시하고 이런 거 보면 이렇게 파닥파닥 하면서 튀어오르는 그거 있잖아. 그게 있어야 된다고. 시체같이 이렇게 쭉 땡겨오면 그거는 이미 간 거요.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나이를 넘어서 젊게 사느냐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건 나이랑 관련되는 게 아니야. 나이가 좀 젊은 분이라도 사실은 그렇게 매가리 없게 사는 분들이 있고 그걸 그 사람들은 교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교양이 아니고 그냥 재미가 없어. 그냥 식물인간이야. 식물인간이야. 그리고 그냥 질러봐. 크게 문제 안 되는 거는 질러도 돼. 그리고 욕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손실이 좀 있으면 어떡합니까? 손실이 있으면 있는 거지 뭐 너무 망할 정도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욕 먹으면 움직이면 욕 먹어. 나대면 욕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남 앞에서 일을 하면서 욕 먹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욕 안 먹고 일할 수는 없다. 우리가 유재석 같을 필요는 없어. 그리고 유재석을 모든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요즘은 유재석 나와도 시청률이 안 나와요. 왜?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순한 맛으로 가니까 불닭볶음면이 저렇게 잘 팔리는데 어디 진라면 순한 맛, 스프 않는 라면 맛. 그럼 도대체 어떻게 갈 거냐고. 그래서 안 돼. 예. 시대가 다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사고를 쳐야 돼.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라고 하는 거고 늙으면 못 노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놀면 덜 늙었다는 뜻이지. 그래서 계속 놀아야 돼. 계속 놀아야 돼. 그리고 공부해야 돼. 공부가 잘 노는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공부 말고 잘 놀기 위한 공부가 있어요. 운동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더 재밌거든. 아니, 마찬가지야. 그게 배워야 돼. 예.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 확장성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봐도 보는 양이 달라요. 그 예전에 그 유홍준 씨가 뭐 아는 만큼 모인다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 나는 폐허 속에 가도 유적지에 가면 3D로 이게 만들어진다니까. 마치 그 내비게이션 보는 것처럼 3D로 하나가 이렇게 교차해서 겹쳐져요. 근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유럽이나 제가 예전에 그 이집트 그때 이집트 잘 갔다.
나중에 이집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패키지로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기는 하는데 갈 수 있을란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 만해. 진짜. 이집트 한번 가볼 만하더라. 예. 근데 그런데 가잖아요. 안 올라와요. 폐허는 폐허입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이 딸리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에서만 올라와. 유럽 가도 안 올라와. 아니야, 진짜야. 이게 그러니까는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심청전이나 춘향전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로 들어도 3D로 그려져. 영화처럼 찍히거든. 동영상으로. 그게 배경 지식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서양 사람이 그걸 보면 흥부가 박을 타고 있어. 박이 뭔지 지가 알아. 그리고 박을 타면 그 톱 우리는 상상이 되잖아. 이 큰 톱이 있거든. 근데 그런 개념이 없으면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슬근 톱질하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뭔지를 알잖아.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걸 좀 본 것도 있거든. 우리 어렸을 때는 실제로 그런 톱이 있었었어요. 저는 쓰지는 않았었는데 보기는 봤었어. 그리고 그 박이 초가집에 열리는 것도 봤었어요. 초가집에 이렇게 박이 이렇게 박덩굴이 열려. 그럼 그 속 파가지고 먹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 그 박나물이잖아. 응. 그래서 어 그래서 그게 이제 배경 지식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그런 배경 지식이 늘어나면 똑같은 걸 봐도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아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디 유적 같은 데가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설명을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게 보여. 나는 그게 보여. 뭐가 그랬을 것 같아. 저랬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막 들어.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기 위한 공부, 행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공부. 그리고 그 얘기는 늘상 제가 해드리는 건데, 돈은 쓴 만큼이 내 겁니다. 쓴 만큼이 내 거다. 그리고 돈을 바꿔서 경험을 사. 제가 젊은 사람 만나면 그런 얘기 해주는데, 알바를 하든 뭘 하든 부모한테 사기를 치든 내가 애들 중에 부모가 방어도 줘가지고 그 자취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보증금을 빼서라도 여행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 어, 보증금 너 갔다 오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가 알아서 메꿔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어, 한번 하면 네가 친자 확인하는 것도 된다. 한번 해보면 진짜 부모면 메꿔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경험을 사는 게 네가 그 부모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렸을 때 가야 돼요. 너무 어렸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한 10대 중반 정도부터는 나가서 보는 눈이 커지면 사고가 더 크게 열려요. 사고가 크게 열려. 어, 제가 그 얘기 하잖아. TV에서 외국 이런 게 나오더라도 갔다 온 데를 보는 거하고 안 가본 데 하는 거, 그러니까 가서 무슨 우리가 무슨 뭐 배낭여행을 해서 거기 며칠 살아보고 그거 아니요. 한국의 패키지 여행이라고 하는 건 순간에 지나가거든. 하루에 한 나라씩 깨는 거잖아. 씨발 도장 깨기야. 유럽 너네 그런 별 볼 일 없어. 그거는 우리한테는 하루거리야. 딱 가고 바로 끝이야. 오스트리아 이런 건 지나가면서 간다. 밤에 잠깐 스쳐간다. 그래 거기 사진 찍으래. 근데 사진이 잘 안 나와. 너무 어두워서. 오스트리아가 이런 나라였나요?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오스트리아가 옛날에는 대단한 나라였잖아요. 그래 1차 대전이 오스트리아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그런 거 잠깐 뭐 30분 컷으로 끝내버리고 바로 자러 가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뭐 그래도 보면 보여요. 진짜라니까.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내가 두 번을 가잖아. 예를 들면 두 번 가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거를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미지들이 겹쳐요. 내가 겪었던 이미지. 진짜야. 진짜야. 그리고 거기에 배경 지식까지 더 들어가잖아. 그러면 저같이 유적에 가면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와. 그럴 것 같지 않아? 어. 그러니까 황룡사에 가면 황룡사 탑이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황룡사 탑이 올라와요. 거기 스님도 좀 올라오면 좋겠어. 스님이 자장 스님인가요? 뭐 이러면서. 어, 아니야. 그게 있어. 여러분도 똑같은 게 그거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 혹시 여러분이 시골 출신이라면 도시 사람들은 그에 관계가 없고 왜냐면 도시 사람들은 고향이라고 하는데 가봐도 그 느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시골 사람이면 어렸을 때 살던 데를 가잖아. 그게 겹쳐요. 어. 내가 겪었던 그 어렸을 때 행동했던 거랑 그 물체들이랑 겹쳐진다니까. 그렇지 않아? 그게 있는 거지. 그리고 사람도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보통 때는 안 겹치는데 내가 지금 내 아들이나 딸을 여워야 돼. 쉽게 결혼시켜야 돼. 그때 내가 다음 날 결혼식장에 제 손을 잡고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 눈을 감고 있으면 겹쳐. 그렇지 않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나는 없어도 느끼는데. 있는데도 못 느끼는구나. 있는데도 못 느끼는구나. 그치요? 그런 게 약간 주마등처럼, 저 시기가 저렇게 저렇게 했던 앤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아마 남자애 같은 경우는 군대 갈 때도 그게 겹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안 보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군대 갈 때도, 이게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 그 떨어짐에 대한, 내 통제권에서 벗어남에 대한 사실은 그 부분이 있는 거거든. 예.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를 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쳐봐. 얼마나 칠 수 있나. 한번 미친 듯이 쳐봐. 그렇지만 혹약제연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이렇게는 가능한데 여기서 이렇게 뛰고 이거는 가능한데 이거는 안 된다. 돌아올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데서 사고를 쳐야 돼. 이 사고는 용서가 된다니까. 이 사고는 용서가 된다니까. 이것만 안 하면 돼. 이거는 몇 가지 없어 사실. 이거 몇 가지 없다. 이거 몇 가지 걸려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괜찮아. 근데 뭐 또 미친 듯이 갈 수도 있지. 인생에 브레이크가 있냐? 이러면서 갈 수도 있지. 음. 몰라. 요즘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야, 진짜 인생 희한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죠. 몰라. 저는 진짜 한 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강릉 간다는 생각도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 있고, 내가 거기서, 강릉 불교를 위해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더라고. 마치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처럼. 급조, 급조인데, 굉장히 묵은 것처럼. 음. 아유, 나도 참 깜찍하다. 내가 그 자리에 이 정치인들 오면 다 뭐를 해야 저 사람을 후릴까. 어, 실현 가능해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을 밭다리로 걸어서 잡아뜨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야. 그리고 한 10분 만에 그걸 생각해낸 거야. 그러고 굉장히 오래 생각한 것처럼. 아, 근데 나 오래 생각했다고는 안 했어. 그게 맞다라고 했지. 근데 그게 그럼 그냥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돌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돌변하는 거. 어,
그래서 제가 그것도 되게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영국에 왜 엘리자베스 여왕 그거 할 때 원래는 그 사람이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잖아. 그 남자가 있었는데 걔가 사랑을 찾아서 왕위를 버렸잖아.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질러보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나중에는 괜히 이랬을 수도 있지. 어, 괜히 씨, 괜히 씨,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러면서 막 머리를 박았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나와서 그렇지. 막 그래서 인생은 그런 거야. 인생은 그런 거야. 근데 한번 갔으면 그냥 멋있게 멋있게 끝내야지. 머리 박으면 너무 추접스러운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다음 생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